첫 번째 이야기. 난 군대에 가기 전 공포와 흉가 체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말 좋아했어. 정말 활발하게 카페 활동을 했었지만 군대 생활이 힘든 탓인지 제대하고 나서는 카페 활동을 잘 하지 못했고 나름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군대 가기 전 2003년에 한 공포 카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 카페의 주된 활동은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고 강령술 후기 따위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가끔은 정모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서운 장소, 폐가 등을 체험하곤 했다. 1년의 횟수가 많진 않아도 폐가나 흉가, 귀신이 잘 나오는 장소 등을 찾아 정모를 하곤 했다. 보통 겨울엔 잘 곳도 마땅치 않고 추운 날씨에 두려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서 여름방학 시즌만 끝나도 정모를 잘 하지 않는데 2003년 가을에는 이상하리만큼 정모를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2003년 10월 의경 지원 후 지방경찰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하루하루를 술을 마시며 놀다 보니 정모 날짜가 지나 있었다. 카페에 접속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도 하거니와 종종 정모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하기를 꺼렸다.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개념이 없던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정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는 글을 게시했다. 그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카페에서 친한 형이 대화를 걸어왔다. 민수야, 일단 글 지워. 그 일에 대해서는 형이 설명해 줄게. 사실 날씨도 춥고 해서 정모 장소가 쉽게 잡히지 않았던 건 너도 잘 알 거야. 그래서 운영자들이 어느 곳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가을인데 단풍놀이도 갈 겸해서 강원도 산 쪽으로 귀신이 출몰한다는 장소로 가기로 한 거야. 그런데 그곳이 사실 그렇게 많이 유명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설마 귀신이 나오겠냐는 마음을 갖고 그냥 놀러가는 셈 정모를 하기로 했어. 도착 후 근처 숙소에 짐을 풀고 그 귀신이 나온다는 나무를 찾아서 갔어.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 곳이 산이라기엔 좀 낮은 곳이었었어. 뭐랄까? 절벽 위에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절벽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다였어. 절벽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 평지에서도 그 나무가 잘 보였어.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 해안선이 동해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약간의 초승달형의 해안선이어서 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지점과 나무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해안선을 따라 돌아서 그 나무로 가기로 했어. 그런데 우리가 나무로 갈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영이 나무를 발견한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정말 멍한 눈으로 그 나무를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우린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시영을 계속 불렀어. 그런데 그 형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찾고 흔들어도 계속 그 나무만 쳐다보더라. 우린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형이 정신 차릴 때까지 마구 때렸는데 시영이 정말 세게 맞더니 퍼뜩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형에게 왜 그 나무를 계속 바라봤냐고 물었어. 그런데 그 형이 우리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깨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형 말에 따르면 그 형이 제일 먼저 그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놀고 있더래. 그래서 그 형은 뭔가 싶어서 그 나무를 계속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나무 주위를 계속 돌다가 형이랑 눈이 마주쳤대. 나무와 우리가 있던 곳이 정말 많이 멀었는데 그 거리에서도 시영은 그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를 보고 웃는 것을 느꼈대. 거리상으로는 사람의 표정은 고사하고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알기 어려운 먼 거리였는데 말이야. 그렇게 그 여자가 시영을 보고 씩 웃더니 정말 빠른 속도로 절벽을 기어 내려와서는 바다를 헤엄쳐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는 거야. 물론 단 한 번도 시선을 형에게서 떼지 않고 말이야. 마치 그 눈으로 거기 기다려? 꼼짝 말고 내가 갈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대. 형은 그때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순식간에 바다를 지나 우리 쪽으로 온 그 여자는 해변을 기괴한 모습으로 기어왔대.
그리고 그 여자가 시영 바로 앞까지 와서 발목을 잡는 그 순간 우리가 때려서 형을 깨운 거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시영이 장난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장난일 줄 알고 형에게 장난치지 말라면서 핀잔을 줬어. 물론 시영은 장난이 아니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말이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시영이 뭔가 축축함을 느껴서 발 쪽을 바라봤는데 그 여자에게서 잡혔다던 오른쪽 발목만 젖어 있었어.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외가는 소위 말하는 아들이 귀한 집은 아니었어. 셋째인 어머니까진 내리 딸이었지만 넷째 외삼촌이 태어나며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뒤로 아들이 셋이나 더 있었기 때문에 막내 외삼촌은 귀여움을 받는 막내 아들이라기보단 큰 이모 손에서 큰 외조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먼 아홉째였어. 나의 외조 부모님께선 매일 밤 술을 드셨고 막내 외삼촌은 막내라는 이유로 매일 술 심부름을 하셔야 했다. 외가는 강원도 산골 깊은 곳이라 외삼촌은 술을 사기 위해 주전자를 들고 마을까지 4에서 5km가 넘는 산길을 혼자 다니셔야 했다. 막내 외삼촌은 워낙 남자답고 겁이 없는 편이라 그 긴 길을 별로 무서워 한 적 없이 혼자서 다니곤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저녁 늦게부터 구름이 심하게 끼는 날이었다. 삼촌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오늘은 심부름을 가기 싫다고 했지만 다른 외삼촌들은 언제나 그렇듯 막내 외삼촌에게 술 심부름을 떠넘겼다. 삼촌은 할 수 없이 머리를 가릴 만한 자루 같은 것과 술을 담을 주전자를 갖고 그 산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빛도 하나 없는 산길을 반 정도 걸어왔을 때 삼촌 눈앞에 뭔가 하얀 게 보이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과는 달리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어둠과 몸의 경계가 매우 모호했다고 한다. 삼촌은 그것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계를 하고 그 형체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삼촌 귀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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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순간 삼촌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서 경계를 풀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산길은 빛이라곤 달빛밖에 없어 무서웠고 비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음침한 분위기였는데 눈앞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던 무언가가 사람의 말을 하고 있고 게다가 여느 사람, 평범한 여자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막내 삼촌은 누나가 5이나 있어서 여자들에게 매우 친절했고 그런 삼촌이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여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삼촌은 자신이 갖고 있던 비를 막을 수 있는 자루를 그 여자에게 줄 심산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삼촌이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는 순간에도 그 여자는 등을 보인 채 비가 오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상했던 건 걱정은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삼촌은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 여자를 불러서 자루를 넘겨주려고 여자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삼촌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달빛뿐이라 다른 것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삼촌을 돌아본 그 여자의 얼굴에는 분명히 코가 없었다고 한다. 그 여자의 얼굴에서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엔 커다란 구멍 2개만 있었고 그런 기괴한 모습을 하고도 그 여자는 삼촌을 멍하니 쳐다보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외삼촌은 너무 놀랐지만 당연히 나 병 환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나 병 환자들은 대부분 격리되어 작은 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외가가 있는 마을 근처에 그런 촌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나 병 환자들이 마을에 나타난다고 했고 나 병 환자들이 어린이의 신체 부위를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는 괴소문이 있어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환자 근처에 못 가게 막았다고 한다. 외삼촌은 한 번도 나 병 환자를 본 적이 없었고 나병 환자들은 신체 일부가 없거나 보기 흉한 모습이라고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당연히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다. 여자에게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삼촌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자루를 주고 가던 길을 갔다. 근데 그 여자는 소름 끼치게도 그 자루를 받아들고 삼촌이 있었던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를 하염없이 응시하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삼촌은 오싹한 기분이 들어 뛰어서 술을 파는 곳까지 향했고 돌아올 땐 그 여자와 마주칠까봐 산을 한참 돌아 집으로 갔다. 외조 부모님께 술을 다 드리고 난 삼촌은 이모와 삼촌을 불러 모아놓고 술을 사러 갈 때 겪은 일을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큰 이모가 막내 외삼촌에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칼로 자른 듯 코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 여자는 아마 네가 태어나기 전 납치돼서 죽은 애언니일 거야. 그 언니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코가 칼로 자른 듯 잘려 있었다고 하더라. 너 귀신 본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있던 이모와 삼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술 심부름은 절대 안 갈 거라며 고개를 저었고 막내 외삼촌은 혼자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모와 삼촌들은 장남인 외삼촌을 빼고 그 아래로 넷째 이모, 다섯째 이모, 둘째 삼촌, 셋째 삼촌이 막내 외삼촌과 심부름을 돌아가면서 같이 가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한 달쯤 아무 일 없이 이모와 삼촌들은 무사히 심부름을 마쳤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그날도 그때처럼 저녁부터 비가 올 조짐이 보이더니 삼촌과 이모가 심부름을 가기 전부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심부름은 넷째 이모 차례. 넷째 이모는 장난기가 심한 이모였고 특히 그 장난을 막내 외삼촌 상대로 많이 치곤 했다. 막내 외삼촌은 이모가 장난을 칠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혼자서 심부름을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넷째 이모와 같이 술을 사러 갔다. 길을 나선 지 10분쯤 되었을 무렵 넷째 이모는 어김없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소변을 누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바로 집으로 달려 들어가 버렸다. 막내 외삼촌은 넷째 이모를 기다리다가 속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넷째 이모를 잡으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개를 돌린 순간 집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자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삼촌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자루를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그 자루는 한 달 전 삼촌이 그 여자에게 줬던 자루였다. 삼촌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삼촌의 귓가에 이런 말이 들렸다고 한다. 빗물이 코에 안 들어와서 좋은데? 빗물이 코에 안 들어와서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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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은 그 말을 듣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이 바뀌었다. 앞에 안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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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삼촌이 응시하고 있던 그 자루가 기괴한 모양으로 뒤틀리며 삼촌을 따라오며 디은을 가져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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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며 중얼거리며 따라왔고 삼촌은 술집이 있는 시내 쪽으로 달렸다. 달리는 순간에도 크게 들리던 풀벌레 우는 소리, 개구리 소리 등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유독 자루가 풀잎과 나무에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다고 한다. 삼촌은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술집에서 술을 받아 그대로 다 마시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다.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온 막내 삼촌을 본 이모와 삼촌들은 그날 이후로 그 산길로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고 아무도 그 여자를 다시 볼 수는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난 지금은 20대고 어릴 때 겪은 일이라 잊고 살다가 예전 일이 문득 생각나서 한번 말해줄게. 전에 이사 오기 전엔 새들어 살 때였어. 유치원생이었으니 6살 정도였을 거야. 근데 밤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었는데
폐물이랑 다 가져가고 다행히 엄마, 아빠, 나는 자고 있어서 돈만 가져갔거든. 만약 누군가 깨 있었다면 큰일 났을지도 모른다면서 엄마가 막 그랬거든. 근데 난 그날 사실 깨 있었어. 아직도 생생한 게 뭔가 자꾸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일어났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려고 이불을 만지작거리는데 어둠 속에서 아저씨와 눈이 마주친 거야.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 근데 너무 어려서인지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눈가로 흐르는 게 느껴지더라. 그렇게 계속 자는 척 하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어. 그래서 슬쩍 눈 뜨려 하는데 아저씨가 내 옆에 와서 내 귀에다 대고 꼬마 아가씨, 아저씨 나갈 때까지 눈 뜨지 마세요. 눈 뜨면 엄마랑 아빠랑 죽여버릴 거예요. 라면서 굉장히 장난스럽게 킥킥거리기까지 하더라. 난 그리고 기절한 것 같아. 깨어나 보니 엄마랑 아빠랑 강도가 들었다며 난리가 나 있었거든. 근데 요즘 들어 자꾸 그때 그 일이 악몽으로 돌아온다. 미칠 것 같아.